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선 자기 명의로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으니까 파산을 해버린다고 오히려 채권자에게 협박을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식으로 법을 악용하는 채무자들을 한 번에 싸그리 잡아놓고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안녕하십니까.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방송에 앞서 이제 돈도 구독자 수가 2만 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흔하지 않은 채권 추심이라는 컨텐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범죄 피해자분들 그리고 채권자분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또 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돈도 방송 구독자 수 2만 명 달성 시 한 분을 추첨해서 백화점 100만원 상품권을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무자들 중에는 채권자에게 돈을 주기 싫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 등 재산을 빼돌려 놓는 경우는 이제 너무나도 흔한 일이 되었죠. 자, 또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장사와 사업을 버젓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세금 체납이나 대출구매 연체 등의 각종 채무가 발생하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자를 변경해버리죠.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니까 국세 체납액은 역대 최고인 100조를 돌파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대출과 연체율은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들은 자기 앞으로 재산도 없고 또 소득도 없으니까 파산을 하겠다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법의 뒤로 숨어버리고 있죠. 이렇게 채무자가 파산을 한다고 하면 채권자분들은 정말 자신의 피 같은 돈을 대폭적으로 감면해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받는 것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선 채무자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둔 경우 부동산 실명법을 통해서 어떻게 회수를 하면 되는지는 예전 돈도 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장사와 사업 등 소득 활동을 하면서도 돈을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채권 회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를 분석하는 것이겠죠. 현재 채무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발로 뛰며 조사를 하고 또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서 채무자의 약점을 반드시 잡아내야 협상과 채권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 선점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알아보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채무자들이 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고 또 사업자를 옮겨 다니면서 활동을 할까요? 자, 그 첫 번째는 예상하셨다시피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 자신의 명의로 장사와 사업을 한다면 사업자 계좌에 압류가 되거나 또는 유체동산 집행 등 당연히 많은 채권자분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하겠죠. 자,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장을 운영하면 강제 집행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빚이 있어도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채무자들은 소득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및 국세 등의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채무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겠죠. 이런 채무자들 중에는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거나 거래처에 결제 대금을 주지 않는 등 돈을 잘 떼먹는 채무자들이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갈아타면서 사업활동을 하기도 하죠.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고 채무자라면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또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했다면 세상 돈에 대한 분쟁은 90%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채무자들은 일당을 받는 일이나 성실하게 월급을 받는 직장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명의를 빌려서 잘 되면 많은 소득을 얻고 반대로 안 되면 다른 사업자로 갈아타면 되는데 세상 뭐가 무서울까요? 자, 세 번째는 크게 한탕 해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자를 내서 처음에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고 또 신용이 쌓이면 그때부터 또 장난질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를 사거나 팔고 또 이중장부를 작성하면서 각종 매출 자료를 허위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회사 매출액과 신용도가 올라가면 각종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땡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땡겨옵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래처에 외상 거래가 잦아지고 또 주변 거래처와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오는 횟수와 금액도 증가를 하죠. 자, 그런 식으로 부채 규모가 이제 수십억, 수백억이 됐을 때 사업장을 정리하고 이제 바람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까지 형사처벌이나 법적인 조치가 가해지는데 설마 그렇게 하겠냐고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몇 억 정도 챙겨준다고 하면 자기 명의를 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널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범죄자가 되고 또 채무자가 되어도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법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많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은 거죠. 자, 지금 제가 크게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각종 세금을 체납하거나 탈세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채무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흔한 첫 번째는 세금 계산서를 끊지 않고 현금 거래를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가세 환급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기계와 장비, 또 설비 및 재료 등을 매입할 때 실제 매입 금액보다 훨씬 부풀려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죠. 자, 그렇게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용과 지출을 많이 늘려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매입 세액을 부풀려서 이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부가세 환급금을 당당하게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부가세 환급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사고 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범죄는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성실히 납부한 세금을 전부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세 회피를 위한 각종 행위들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엄청난 중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채무자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말씀을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 평범하고 흔하다 보니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권 회수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채무자 앞으로 딱 드러나 있는 부동산 등 빵빵하고 실익 있는 재산이 있으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채무자가 1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채무자가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에 의뢰를 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가 됐을 건데 이 영상을 볼 필요도 없겠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불법 행위를 찾아내고 그 약점을 잡아서 협상과 합의를 통해 돈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만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나와 있는 명의 대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죠. 조세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를 위반할 시는 채무자인 실제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명의를 빌려준 사람까지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관련법 내용을 보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소득 활동을 하는 채무자를 잡아내서 돈을 받아낼 때는 조세범, 처벌법만 가지고도 충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채무자들의 사업장 운영 상황을 보면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 또는 이중장부를 만드는 행위,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 정말 많은 불법 행위를 찾아내면 그에 따른 처벌과 압박의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떤 경우 형법 327조에 따라 강제집행 면탈죄 등의 형사 고소도 진행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꼬리가 길면 밟히는 것이고 범죄 행위에는 수많은 흔적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채무자의 불법 행위를 찾아내서 내 돈을 안 주면 고발 및 고소를 한다고 하면 채무자들은 과연 어떤 상황을 맞이할까요? 당연히 채무자는 엄청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무조사겠죠. 그럼 채무자는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조세범 처벌법은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속고발권 제도에 따라 채무자 사업장 주도지 관할 세무서에 고발을 하면 된다는 거죠. 고발을 할 때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채무자에 대한 조사와 면담, 그리고 방문 및 탐문 등을 통해서 충분히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조세범 처벌법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 활동을 하거나 조세 포탈을 하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쫓고 쫓기는 싸움은 언제쯤 끝날지 참 막막합니다. 채무자 중에 탈세를 하고 또 남의 돈을 떼먹는 그 좋은 머리로 자꾸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피해자 그리고 채권자 분들에게 일부씩이라도 변제를 한다면 이런 싸움은 일어나지가 않겠죠. 자, 그런데 자기 손에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돈이 한번 들어오면 안면 몰수를 하고 또 뺏기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 자신을 믿어주면서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거래를 한 채권자분들을 오늘 한 번씩 채무자분들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